안녕하세요. 가까운 회계사 아는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찍어보려고 하는 주제는 텍스 본부 입사하기 전에 서브노트를 보고 가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는 이제 제가 유예생이었는데 텍스 과목이 이제 유예가 아니었어가지고 텍스를 손 놓은 지가, 그러니까 세법을 손 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입사하기 전에 뭘 하고 입사를 하면 텍스 본부에 이제 입사해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텍스 입사하기 전에 서브노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면은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이제 텍스 흐름을 서브노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물론 이제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소득세라든지 부가세를 직접적으로 이제 접하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용역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접하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중점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회계법인의 대부분의 고객이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텍스 그 서브노트에서 특히 법인 쪽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훑고 오시면은 분명히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이제 좀 전문가로서 없어 보일 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스텝일 때, 이제 필드를 나가서 고객사를 만났을 때, 고객사가 무언가를 이제 궁금해 할 때, 또는 인차지로부터 무언가를 어사인을 받았을 때, 이제 검토를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만약에 서브노트를 펼치는 거다.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조금 전문가로서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험생의 느낌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처음 답변 드린 것처럼 서브노트를 미리 보고 오는 것은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서브노트보다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텍스 본부를 와서 이제 세무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회계 감사는 이제 감사 기준을 이제 기초로 이제 업무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세무는 당연히 이제 세법을 기초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법인세를 놓고 보면은 진짜 법인세법을 기초로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노트에서 법인세 파트를, 이제 그 서브노트 그 책으로 한 권으로 이제 보는 그 느낌을, 이제 법인세법을 이제 펼쳐가지고 법, 영, 칙이 있겠죠. 그것을 실제로 보면서 이 서브노트에 있는 이 내용들이 법인세법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이라는 게 계속 개정도 되고, 또 이제 법을 읽는 그 뭐랄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법을 읽는 스킬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다가 계속 읽다 보면은 핵심 키워드들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딱딱딱 그걸 먼저 찾고,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붙는 형용사 수식어들을 조금 이제 뒤에 읽으면서 이제 좀뭐 바로바로 본론을 찾아가는 그런 스킬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법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저는 일단 3일아이 여기 이걸 보는 걸 좀 익숙한데, 이제 조금 이제 사용하는 데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는 무료예요. 거기에서 이제 3단 보기를 통해 가지고 법령칙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 회계법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또 이제 텍스 관련된 사이트가 있을 건데요. 그중에 이제 저는 이제 3일아이로 이제 스텝 때 이제 시작을 하는 바람에 3일아이 익숙해서 이제 3일아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해 드리면, 3단 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법인세법, 예를 들면은 이제 법, 영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서브노트에 있던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법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읽어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려놨겠지만,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거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크게 먼저 법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제1장 총칙, 그리고 안에 1조부터 12조까지가 있고, 제2장 이제 내국 법인의 각사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고, 제 이제 2장 안에 1절 있고, 1절 안에 1관이 있습니다. 1절이 과세표준과 그 계산, 그리고 1관이 또 통칙, 그리고 제2관이 입금의 계산. 뭔가 서브노트랑 비슷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서브노트가 사실은 이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책인 거예요. 서브노트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익숙하시니까 처음에는 서브노트를 기초로 법을 읽으세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시면은 법을 기초로 서브노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었구나. 그 강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3관 송금의 계산, 그 밑에 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송금 산입, 5관 손익의 기속시기 등, 그리고 6관 합병 및 분할 특례, 그리고 7관 비과세 및 소득공제, 그리고 8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그리고 이제 제2절, 이런 식으로 크게 먼저 법인세법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먼저 이렇게 뭔가 틀을 잡으신 다음에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세부적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법 하루 만에 다 내가 숙지를 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욕심이고, 사실은 이제 읽을 때 법이란 게 어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읽을 때 뭔가 와닿는 것 같다가도 하루 지나면은 빨리 이렇게 잊어지는 게, 그러니까 휘발성이 강한 게 또 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세법이 익숙해지는데,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세법이 솔직히 하게 말하면 그 짬밥을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세법적인 마인드라든지 바로바로 이렇게 그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련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어떤 법인세, 어떤 세법이 이슈가 되는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내는 능력은 그 짬밥에서 나오는데, 솔직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짬밥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나름 이제 매니저로서, 이제 매니저 좀 있으면 3년 차로서 많은 또 이제 사실관계를 접했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쟁점,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처음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접대비를 하게 된다. 접대비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업무 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3간의 송금의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처음에 제 2장 밑에, 근데 2장이 이제 내국법인의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죠. 각사소득을 먼저 계산한다 생각하면 돼요.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인 건데, 그 중에 보면은 제 3간 안에 3간이 이제 송금의 계산, 송금 비용 안에 이제 접대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접대비가 이제 25조의 기업 업무 추진비의 송금 불산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법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법이 나오고, 관련된 이제 0이 나오고, 그리고 관련된 규칙이 나옵니다.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을 읽어보시고 먼저 이렇게 쭉 읽어보신 다음에, 서브노트에 이랬던 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시행령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나. 기업 업무 추진비의 범위, 그리고 뭐 추진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이런 식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고, 또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이제 시행 규칙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더 나아가면 법인세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국세 관련된 이제 특례들은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국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특례 또는 이제 한 번씩 뭐 제재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나 이제 만약에 업무 추진비 관련된 접대비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짬밥 그러니까 사실 엄청 1년 차만 돼도 이제 바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짬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초특법만 해도 엄청 많죠. 이게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세법은 공부를 해도 끝이 없고, 이제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한 권에 요약되어 있는 서브노트에서 이제 벗어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수험생이 아니고 이제 입사를 앞둔, 입사를 이미 하셨겠죠. 9월 12일이니까. 입사를 하신 이제 텍서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서브노트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법령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업하시는 그 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서가 이제 결국엔 또 마찬가지로 이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는 거고, 그 조서는 사실 이제 법령 플러스 그런 여러 가지의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 경험, 그런 것들이 녹여져 있는 거죠, 조선에는. 똑같은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도 여기서는 법인세법도 봐야 되지만 상증세법상 무언가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조특법에도 어떤 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법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거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가 이슈가 항상 될 수 있겠죠. 특권자끼리 거래일 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법인끼리 거래는 법인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지배주주가 또 그 법인을 지분이 또 많다고 하면은 또 바로 상증세 뭐해서 증여 의제 이익 이런 식으로 또 이슈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가 또 만약에 개인과 법인 대 거래다 이러면은 개인 쪽에는 또 양도소득세가 이슈가 또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개인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에는 또 법인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상증세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법령에서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는 그 법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실 건 입사하고 나서 법과 친해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댓글에 그런 질문들이 많았고,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서브노트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서브노트보다 더 제 생각에 더 도움이 되거든, 장기적으로 법령을 읽어보는 거. 서브노트가 법령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